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의술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환자 속이고 시어머니 마음까지 죽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늦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어머님, 40년을 참았어요. 무식하다는 말도, 천하다는 말도, 하지만 이제는 안 참아요. 제발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말순, 올해 70입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았죠. 손에 비린내가 배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자랑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 아들 강진호. 의사입니다. 그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은주. 명문대 나온 성형외과 원장이죠.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제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강남 호텔 연회장.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꽃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고요. 어머님, 오늘은 조용히 계세요.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며느리 은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상 그랬듯이요. 연회장이 채워졌습니다. 정치인, 재벌, 유명인들. 은주의 인맥이었죠. 최은주 원장님 시어머니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이 인사했지만 금방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의 장식품이었으니까요. 그때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시장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생선 파는 순이, 떡볶이 장사하는 경자. 제가 평생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순아, 칠순 축하해. 큰 소리로 웃으며 다가왔죠.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들 누구예요? 내 친구들이야. 초대했어. 뭐라고요? 은주가 저를 끌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당신 같은 노인네 친구들이 여기 왜 와요? 내 격이 떨어지잖아요. 은주야, 그래도 내 칠순인데. 닥쳐요. 손이 올라왔습니다. 따귀가 날아왔어요. 뺨이 얼얼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구석에 처박혀 지내요. 알았어요? 은주가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홀로 서 있었어요. 뺨을 만졌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아들 진호가 나왔습니다. 엄마. 진호야, 괜찮아. 미안해요, 엄마. 은주가 좀. 괜찮다니까. 진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천천히 연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샹들리의 불빛. 웃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서서 미소 짓는 며느리. 평생을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김 실장, 나야. 차 대기시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제 진짜 모습. 이제 보여줄 시간입니다.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박말순. 명동 철의 여인.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수는 때로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됩니다. 호텔 뒷문. 저는 낡은 한복 치마를 움켜쥐고 걸었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김 실장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가자.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깔끔하게 개어진 옷이 놓여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이었죠. 저는 낡은 한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40년 넘게 입었던 그 옷. 아들을 위해 가난한 어머니 역할을 하며 입었던 옷.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70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명동 철의 여인 박말순이었죠. 사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명동 사무실. 차가 출발했습니다. 30분 뒤. 명동 한복판. 12층짜리 빌딩 앞에 차가 섰습니다. 말순 빌딩이라는 간판. 제 이름이 새겨진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죠. 책상 위에 서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준비해 둔 것들이었어요. 이게 전부인가? 네, 사장님. 최은주 원장 관련 자료 전부입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 강남 압구정동 12층 빌딩 등기부등본. 소유자 박말순. 은주가 내 병원이라 자랑하던 그 건물. 사실은 제 겁니다. 두 번째 장. 병원 설립 당시 대출 실행 내역서. 300억 원. 무이자. 대출자 최은주. 대출 제공자 명동 상호저축은행 차명 박말순. 제가 준 돈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 임대차 계약서. 월 임대료 3천만 원. 계약 기간 5년. 임대인 박말순. 모두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명동 거리가 보였어요. 밤에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김 실장. 네, 사장님. 5년 전 은주가 병원 차릴 때 기억나나? 물론입니다. 내가 왜 도와줬는지 아나? 아드님 때문이시겠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 아들 진호가 찾아왔었어요. 엄마, 은주가 병원을 차리고 싶대. 근데 돈이 부족해. 얼마나? 300억. 미안해, 엄마.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저는 바로 돈을 줬습니다. 차명으로요. 은주는 꿈에도 몰랐겠죠.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수백억을 빌려줬다는 걸. 아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김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너무 많은 걸 참으셨습니다. 그래. 많이 참았지. 뺨을 만졌어요. 아직 얼얼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대출금 상환 독촉장.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 모두 작성되어 있었어요. 내일 아침 첫 업무 시간에 발송해.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은행 쪽에도 연락 넣어. 대출금 전액 즉시 상환 요구하라고. 네. 김 실장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디선가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은주의 병원으로 가는 소리일까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일이면 그 병원은 문을 닫을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연립주택이었어요. 40년 동안 산 곳이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살았습니다. 저는 여기 혼자 살았어요.
거실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아들 학비를 대기 위해서요. 그러다 명동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대부업. 처음엔 작은 돈을 빌려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신용 없는 사람들에게요. 10년이 지나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20년이 지나자 건물을 샀어요. 이제 저는 명동에서 손꼽히는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비밀이었죠. 엄마는 평생 시장에서 생선 팔았어. 그렇게 믿게 했습니다. 아들이 주눅 들까봐, 며느리가 무시할까봐. 그런데 결국 무시당했네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잔치 중간에 사라지시면 어떡해요? 읽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은주가 미안하대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대. 이해해 주세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해요? 40년을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발송 완료했습니다. 은행은 대출금 즉시 상환 요구 들어갔습니다. 3일 내로 300억 전액 상환하라고요. 임대차 계약 해지는 오늘자로 통보했습니다. 한 달 내 퇴거하라고요. 좋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30분. 은주가 출근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쯤 서류를 받았겠죠. 상상이 됐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 이게 뭐야? 건물주가 박말순?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그리고 깨닫겠죠. 자신이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누구인지를요. 오후 2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은주 병원에 대출 상환 독촉이 왔어. 300억이라고. 그리고 건물주가 엄마라고. 맞아. 뭐? 내가 건물주야. 내가 돈도 빌려줬고. 엄마, 무슨 소리야? 너 잘 알지? 엄마는 평생 시장에서 생선 팔았다고 생각했잖아. 그건 거짓말이야. 난 명동에서 사업했어. 40년 동안.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너 주눅 들까봐. 그리고 며느리가 무시할까봐. 엄마, 근데 결국 무시당했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왕국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날 오후 3시, 김 실장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은주의 병원 앞이었어요.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대출 상환 독촉에 은행이 움직인 거죠. 300억. 3일 내 상환.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오후 4시.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려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10번째쯤 되었을 때 받았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건물이 어머님 거라니. 맞아요. 내 건물이에요. 그럼 대출도 내가 빌려준 거예요. 300억.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가 웃기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하하. 시어머니가 건물주였다고 이제 아셨네요. 어머님 농담이죠? 장난치시는 거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럼 취소해 주세요.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동 사무실 김 실장이 새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뭐가? 유령 수술 증거 자료입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첫 장. 수술 기록부. 집도의 최은주. 하지만 CCTV 영상에는 다른 사람이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대리 수술이었죠. 두 번째 장. 유명 유튜버의 의료사고 기록.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돈으로 합의했습니다. 1억 원. 세 번째 장. 연예인 A씨의 수술 실패 건. 역시 돈으로 은폐했어요. 5억 원. 총 17건. 모두 유령 수술이었고 모두 은폐됐습니다. 어떻게 이걸 구했나? 사장님께서 2년 전에 심어두신 내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년 전, 저는 은주병원에 사람을 심어두었습니다. 간호사로요. 만약을 대비해서였죠. 그 간호사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잘했어. 서류를 덮었어요. 내일 아침 보건복지부에 제보해. 네, 사장님. 그리고 언론사에도 돌려.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명동 밤거리가 화려했습니다. 은주는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요? 아마 패닉 상태겠죠. 그날 밤 10시.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 왔어? 엄마 제발. 은주 좀 살려줘. 왜 내가? 은주가 잘못했어. 알아. 근데 병원이 무너지면 어때?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호야. 응. 엄마가 너 의대 보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알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나갔어. 밤 10시까지 생선 팔았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비늘이 박혀서 피가 났어. 겨울엔 동상 걸렸고. 엄마. 그렇게 번 돈으로 너 학비 댔어. 등록금, 책값, 생활비 전부. 미안해, 엄마. 미안으로 되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칠순 잔치. 은주가 날 때렸어. 알아. 너 거기 있었잖아. 말렸어? 안 말렸지. 눈 피했잖아.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이제 늦었어.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들이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는 없어. 이미 끝났어.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강남 유명 성형외과 유령 수술 의혹 최은주 원장. 대리 수술 17건 적발 의료사고 은폐 정황. 검찰 수사 착수. 모든 방송국이 보도했어요. 저는 TV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주였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유령 수술하셨죠? 그게 17건. 다 증거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당신 병원 간호사 김미영. 내 사람이에요. 은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짓을. 미친 건 당신이에요. 의술로 사람 살려야 하는데 돈만 밝혔잖아요. 닥쳐요. 당신 같은 무식한.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식하다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참았어요. 무식하다는 말도 천하다는 말도. 이제는 안 참습니다. 오후 2시. 김 실장이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폐쇄 명령 내렸습니다. 의사 면허는 취소 심사 들어갔습니다. 100% 취소될 겁니다. 좋아. 그리고 최은주 원장이 지금 사무실로 오고 있습니다. 오라고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은주가 들어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요. 어머님, 앉으세요. 앉기는 무슨. 당신이 다 망쳐놨잖아. 내가 망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망친 거죠. 뭐? 서류를 건넸습니다. 유령 수술 증거 파일이었어요. 이거 당신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은주가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가난뱅이 시어머니라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데. 그래서 때렸어요? 칠순 잔치에서? 당연하죠. 당신 같은 노인네 때문에 내 격이 떨어진다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술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뭐? 그런데 당신은 사람 죽였어요. 의료사고로. 그리고 돈으로 덮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마음도 죽였어요. 매일매일 무시하면서. 은주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당신 왕국은 무너졌어요. 안 돼. 은주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봤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는 때로 허무함이 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남 압구정동, 은주의 병원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압류 딱지가 유리문에 붙어 있었어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검은 세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시겠습니까? 김 실장이 물었어요. 아직은 아냐. 병원 입구로 은주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비틀거렸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원장님, 유령 수술 사실입니까? 의료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랐어요.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김 실장을 봤습니다. 이제 들어가자. 병원 로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떠났어요. 리셉션 데스크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을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수술실 앞에 섰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수술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이곳에서 17명이 유령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한숨이 나왔어요.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은주는 돈을 위해 환자를 속였죠. 그날 오후, 은주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왔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은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저는 은주를 내려다봤습니다. 불쌍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은주 씨. 네. 의술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당신은 환자 속였어요. 돈 때문에. 죄송해요. 그리고 시어머니 마음도 죽였어요. 매일매일.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저는 늦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은주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최은주 의사면허 영구 취소, 형사처벌 징역 5년, 강진호 공범 혐의 인정, 의사면허 정지 3년, 모두 무너졌습니다. 저는 신문 기사를 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명동 사무실,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 네 사장님, 내 재산 정리해. 예, 전부 사회에 환원할 거야. 김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무슨 말씀을? 병원 짓는 데 써. 제대로 된 병원.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주는. 하지만, 그리고 장학재단도 만들어. 의대생들 지원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증여 계약서였어요. 사인할게. 준비해줘. 사장님. 그럼 사장님은 난 다시 시장 갈 거야. 김 실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년 전처럼 생선 팔면서 살래. 그게 내 자리였어. 사장님. 복수는 끝났어. 이제 진짜 내 인생 살고 싶어. 한 달 뒤, 남대문 시장. 저는 다시 생선 가게 앞에 섰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 장갑을 꼈어요. 말순아, 돌아왔어? 옆 가게 순이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돌아왔어. 아들은? 모르겠어. 연락 안 해. 에이, 그래도 아들인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상관없어. 난 내 인생 살 거야. 생선을 손질했어요. 칼질이 익숙했습니다. 40년 전에 하던 그대로였죠. 손님이 왔습니다. 아줌마 고등어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비싸네. 깎아줘요. 그럼 9,000원. 감사합니다. 손님이 웃으며 갔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시장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연립주택, 거실에 불을 켰어요.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 시장에서 생선 팔던 모습, 그때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 엄마 언제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 아직은 아니야.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3개월 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졌죠.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복수를 하면 후련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복수가 끝나자 허무함만 남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손님 하나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김 실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왜 왔어?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서류를 건넸어요. 재단 설립 완료 통지서였습니다. 박말순 의료재단, 박말순 장학재단 모두 정식으로 등록됐습니다. 잘했어. 사장님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됐습니다. 고마워. 김 실장이 웃었습니다. 사장님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왕국은 무너졌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제 삶을 살면서, 칠순 잔치의 따귀. 그건 제게 깨달음을 줬어요. 진짜 행복은 복수가 아니라는 걸. 진짜 행복은 제자리에서 제답게 사는 거였습니다. 1년 뒤, 박말순 의료재단 병원이 개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였어요. 개원식 날, 저는 멀리서 그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건물.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 자리는 거기가 아니니까요.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순아, 고등어 하나 줘. 네, 금방 싸드릴게요. 손님에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말순입니다. 명동 철의 여인이 아니라 그냥 시장 생선 장사 박말순이요. 그게 진짜 저였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